오늘은 우파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정부가 잘못을 하고 그런 거, 정책적인 실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내려와라 라고 말할 때는 저는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게 대체제가 있느냐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보수로 보이십니까? 우파분들이 보시기에 이 당이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자유한국당이? 아... 죄송해요. 아, 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책을 핀다고? 아유, 씨. 아시잖아요. 자유한국당도 패미 지지 선언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고, 걔네들 생각하는 거는요, 보수, 우리 제대로 된 보수 정책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 많긴 하고 좌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선 차라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파냐 아니냐로 따지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제대로 된 우파에 가까울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우파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 우파에 끌는 힘을 모아줄 만한, 모아서 받을 만한 정당이 없다, 찍어줄 놈이 없다. 뭐 이건 좌파도 똑같아요. 근데 좌파도 보면은 이 좌파에 끌는 힘을 모아서 찍어줄 만한 정당이 이런 게 없다. 저도 뭐 내가 좌파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좌파 정책만을 지지하는 쪽도 아니고, 맞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가 완벽하게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문정부를 끌어내린다고 쳐요. 문정부를 끌어내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끌어내리고 부시고 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 상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겠다. 그 정도전이라는 옛날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 이성계한테 아버지 왜 쟤네들 안 부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그 돌탑 하나 부시면서 언제든지 부실 수 있는데 다시 세울 방법을 몰라서 안 부시고 있는 거다. 뭔 소린지 이해가 되세요? 언제든지 부실 수 있는데 다시 세울 방법을 몰라서 부시지 않는 거다라는 건, 내가 대안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우파분들이 까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납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진 않거든요. 한 세네 개? 그러니까 한 한 열댓 개 큰 안건 중에서 한 세네 개, 다섯 개? 이 정도면 저도 많이 좀, 이 정도 아닌데, 이 정도 좀 이런 거 부족하네, 많이 심하네, 최근에 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을 안 하냐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잡았을 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자유한국당이 잡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꼴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정의당 노동당이 다를까요? 정의당 노동당 거기, 그래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메갈리아, 오마드 그쪽 분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거기에 박혀 계신 분들이. 메갈은 어떻게 보면 성별 바꾼 일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베가 모두 나쁘다. 뭐 일베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우익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좌파의 일베나 마찬가지인 메갈 워마드나 우파의 일베나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끼어있는 단체가 적지 않은 수가 끼어있는 단체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거에서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얘네다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낫다는 건 얘네들이 최고야, 얘네들 정말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얘들 말고 대안이 없네 씨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중도,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합리적인 중도한테 여러분이 이 정당 혹은 이 인물이 대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까는 거 말고 문재인보다 나은 보수층 계열인데 문재인보다 훨씬 나으며 이 국가를 좀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냐고요. 이게 없으면 백날 까도 소용없어요. 왜냐고요? 그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재인 끌어내렸을 때 그 후폭풍 감당 못할 테니까. 박근혜 대비 문재인이 나은 건 여러분 인정합시다.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국가 정상화하는데 정말 개 노가다 뛰면서 막 고생한 건 또 맞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그래, 여성계 참 대단하다. 여가부가 설치고 막 그러고 있네요. 보면 속이 쓰려. 저는 애시당초 그리고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보다 나으면 됐지, 박근혜보다 정상 운영만 하면 됐지 정도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막 그 감정에 솟구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준수하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한 거니까. 뭐 결과가 길이 나오든 흉이 나오든, 일본식 표현으로 말하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 자체로 고평가를 했었어요. 평화 그렇게 좋아하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 할 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관련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일본하고의 외교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신사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정부가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얘네들 진짜 평화 좋아하는 거 맞냐 싶은 그런 실망을 느꼈지. 그 전까지는 별로 실망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바랬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이상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파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쓰네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까는 거 좋은데 까면서 동시에 이 인물이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다, 문재인보다 낫다, 확실히 이 인물을 밀어주면 우리나라 정치는 진일보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진일보할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가 나아질 것이다, 그 대안을 제시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왜 우파한테 이런 말 하고 있냐, 뭐 이건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분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만족을 하세요? 좌파분들? 그러고 있으면 당신들은 전체주의자의 그냥 또라이라니까요. 그 이상의 취급을 못 받을 거라니까. 아니, 일본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건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하게 하는 것과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 것과, 한국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오해가 쌓였다, 이것만 너희들이 역사 인식이랑 야스쿠니 신사참배랑 우길기만 안 써도 우리는 너희랑 좋게 갈 여지가 있으며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계속 싸우자로 가고 있어, 좌파나. 그래서 저는
우파가 그렇게 지금 정부가 짜증난다면 대안을 제시해라. 저는 그걸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좌파는 지금 이거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꺼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